오늘은 99번째를 맞은 어린이날입니다. 저출산과 탈종교화 시대 적극적인 어린이 포교가 불교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새싹 포교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문화재 위원 스님들에게 불교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삼성에서 불교 문화재를 돌려받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불교음악원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무문보이스 찬불축제를 오는 16일 봉은사에서 개최합니다. 전통 불교 의식음악과 찬불가를 다양하게 편곡해 자비와 평화, 통합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부산에 이어 북녘과 인접한 인천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강원과 제주본부를 잇따라 출범시켜 통일의식 확산과 대중화에 나섭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 등재 후 처음 열리는 가운데 연희단의 아름다운 율동은 랜선을 통해 불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관음종도 비대면이지만 봉축 열기를 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99번째 어린이날입니다. 저출산과 탈종교화 시대 적극적인 어린이 포교는 불교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린이 새싹 포교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최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소속된 일본 유학생 모임 색동회가 주축이 돼 제정한 어린이날. 아동 노동 착취가 당연하던 시대,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해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미래 종단 발전과 존속을 위해 적극적인 어린이 포교로 초석을 다져놔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찰에서 어린이 포교가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성법회와 형태가 달라 행정적 소요가 큰 어린이 법회 운영은 군소 사찰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아이들이 또 원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법회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법회 운영비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찰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불자들이 이제 좀 무관심 이런 부분들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변 지역사회의 놀이터 역할을 겸하는 이웃 종교시설과 달리 사찰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 또 성당 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놀이 공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나 성당을 오가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까지도 문화센터에 설치된 그런 놀이 공간의 형태로서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 신앙에 접하게 되고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포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스며들도록 하는 방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젊은 부모 세대에 대한 포교가 어린이 포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마음선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그런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절에 다녔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경험해 봤을 때 이 절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도 절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미래 불교의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서 종단, 일선 사찰, 신도들이 함께 노력하는 어린이 포교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제30대 문화재 위원 스님 9명에게 불교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삼성에서 불교 문화재를 돌려받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제30대 문화재위원 스님 9명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문화재위원 스님들에게 불교 문화재가 잘 관리 보존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고려불화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또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불교 문화재를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화재 전문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불교 문화재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소란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 이건희 회장 컬렉션 가운데 이중섭 작품은 제주도로, 박수근 작품은 강원도로 가는 등 연고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불자들의 신앙 대상이었던 보물, 수월, 관음보살도 등은 한 점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원행 스님은 문화재위원 스님들이 성보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 연고지 있어서 갔는데 우리 불교 문화재가 보물 국보가 여러 점 있는데 한 점이라도 돌아오지 못한 것은 우리 불교계가 노력이 부족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문화재 보존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될 문화재위원회 스님 9명을 위촉했습니다. 매장 문화재가 전부 국고로 기속된다는 법 때문에 이제 예전에 그게 전부 다 우리 문화재, 우리 유적지에 사적지에 나왔더라도 국가로 기속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고쳐야 되겠어요. 건축문화재 분과는 오심, 동산문화재 분과는 덕문, 사적 분과는 강림, 천연기념물 분과는 우봉, 매장문화재 분과는 해일, 근대문화재 분과는 경암, 민속문화재 분과는 철우, 세계유산 분과는 운산, 국능 분과는 해도 스님이 위촉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는 부처님 탄생을 기리는 봉축음악회가 찬불가의 현대화를 주제로 열릴 예정인데요. 조계종 불교음악원 주관으로 오는 16일 오후 7시 봉은사 미륵전 특설 무대에서 무문보이스 찬불축제가 개최됩니다. 전통 불교 의식음악과 찬불가를 다양한 장르로 편곡해 자비와 평화,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제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통 불교 의식 음악과 대중포교에 활용되는 찬불가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 음악회를 장식합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오는 16일 오후 7시 봉은사 미륵전 특설 무대에서 봉축 음악회 무문 보이스 찬불 축제를 개최합니다. 1부는 탄생이라는 주제로 우리말 칠정례와 북의 향연을 선보이며 2부는 성장의 의미를 담아 다양한 찬불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공연합니다. 또 3부에서는 김성녀, 김영인 명창이 무대에 올라 열반을 주제로 각각 무상계와 어환어를 부를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생활 속에 즐겨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선보이면서 포교의 한 축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담겼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음악회는 무문 보이스 찬불 축제로 마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이 없고 걸림이 없이 누구나 다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라는 뜻이 됩니다. 음악회에서는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이 음악 해설을, 봉은국악합주단 박천지 총지휘자가 지휘를 맡습니다. 특히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스님과 여러 장의 앨범을 낸 도신스님, 국악인 박예리, 가수 주병선, 우순실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무대를 장식합니다. 전체 연주는 불교계 최초 국악합주단인 봉은국악합주단이 맡아 의식음악과 찬불가를 보다 친숙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불교음악원은 사부대중이 찬불가로 하나 돼 자비와 평화,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력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회를 보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불려지고 있는 찬불가의 다양성을 한 자리에서 다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음악회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찬불가를 널리 알리고 불교음악의 새로운 실험의 장으로 마련된 무문 보이스 찬불축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는 봉축음악회 모든 공연을 촬영해 오는 19일에 방송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가 상월결사의 정신을 잇는 자비순례를 교구 차원에서 개최합니다.
봉선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봉선사를 출발해 국립수목원을 거치는 약 13km 구간에서 자비순례를 실시합니다. 봉선사의 자비순례는 고창 선운사와 합천 해인사를 잇는 세 번째 교고본사 순례로 불교 중흥을 염원하는 상월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례는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한 자비순례단과 봉선사 대중스님이 참여하며 제가불자는 사전 접수를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수목원은 봉선사 자비순례를 위해 그동안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광릉숲 일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원의 걷기 수행이지만 말 없음 속에 뜻과 말이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돼서 금정총림 범어사가 동산대종사 열반 56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경내 보제로에서 동산대종사 일대 상좌 스님들과 문도회, 주지 경선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자 1950년대 정화운동의 주역인 동산대종사 열반 56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경선 스님은 동산대종사의 정화 이념과 수행정진의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해 동산 장학금을 전달한 지 5년째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부대 중의 동참으로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범어사는 범어사 승가대학, 범어사 유락승가대학원, 금정중학교, 해동중학교 등의 동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부산에 이어 북녘과 인접한 인천에 또 하나의 지역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강원과 제주 본부를 잇따라 출범시켜 전국망을 구성하는 동시에 통일의식 확산과 대중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북녘 땅을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인천에 새로운 지역본부를 개설했습니다. 인천 지역본부 초대본부장은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구루나 포교원을 통해 청소년과 군포교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인천 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인천 지역은 북한과 밀접한 지역입니다. 백령도로 해가지고 김포로 해가지고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늦게나마 이렇게 돼서 감사드리고 인천에서 앞으로 통일의 새로운 우리 시민들의 열기가 또 뜨겁기를 바랍니다. 최근 남북 합의 이행 서명을 비롯해 지역 평화 통일 운동을 주도해온 법명 스님은 서해 5도와 강화도 같은 북한 접경지에 실향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인천 지역 특성을 살려 민추본의 역할과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시내에 조계종 사찰이 몇 군데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간에 포교뿐만 아니고 사회 문제, 환경 문제, 통일 문제에 주민들과 더불어 같이 해서 인천의 불교의 영향을 보여줄까 합니다. 인천 지역본부는 2014년 부산에 이어 6년 만에 탄생한 민추본의 두 번째 지역 거점으로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본부와 함께 변화된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더 새롭게 수행할 것입니다. 오늘 인천 본부의 출범은 이러한 역할의 중요한 디딤돌이 역할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추본은 인천에 이어 올해 안에 강원도와 제주 본부를 개설해 통일의식 확산과 통일운동 대중화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300만이 사는 수도권 광역시지만 교구 본사조차 하나 없는 불교 불모지 인천이 불교계 통일 전진기지로 새로운 수식어를 더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3일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서 포항불교사업연합회장 덕화 스님은 세상에 자신의 존재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모든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동안 포항불교 사업연합회를 이끌어온 철산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신임 회장 덕화 스님을 향해 힘찬 응원을 전했습니다. 이상의 포항불교 신도연합회장은 포항시를 환하게 밝힐 봉축탑과 연등은 모든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포항불교 사업연합회는 포항 지역 인구 51만 회복 결의를 하고 포항시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보령시 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지난 3일 보령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보령시 불교사업연합회장 법용 스님과 회원 스님들은 보령 문화의 전당 앞마당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기도 축원과 함께 보령시의 십시일반 모은 성금 3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회장 법용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회원 스님들과 함께 조금이나마 재난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할 수 있길 바라며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처음 열리는데요. 연희단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율동은 랜선을 통해서 불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관음종도 비대면이지만 봉축 열기를 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음종 청년 연희단이 올해 랜선을 통해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할 찬불 율동에 한창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도 대규모 연등법회와 연등 행렬은 취소되고 대신 온라인을 통한 연등법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관음종은 랜선이지만 봉축의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롭고 또 이런 것도 또 한 번 이렇게 맛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쁨 그런 게 있지만 좀 아쉽죠. 아무래도 그 연등회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올해도 이게 취소가 되고 하니까 사실 되게 아쉽고 내년에는 꼭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연등회 축제 분위기를 더했던 어울림마당의 흥겨운 춤사위는 각 단체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관음종 율동단은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봉축의 기쁨과 환희를 조금이나마 불자들의 가까이로 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아쉽죠. 현장에서 이제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생동감도 넘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라도 이제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관음종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으면서 사찰을 찾기 어려운 불자들에게도 부처님 오신 날에 기쁨을 나누기 위한 배려도 마련했습니다. 관음종은 소원지를 담은 LED 카드 연꽃 등 7,000여 개를 마련해 전국 사찰에 발송하고 불자들의 가정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석과 고리로 가정에서 어디에나 붙일 수 있고 걸 수 있도록 제작해 희망과 치유의 등불이 불자들의 낮과 밤을 밝히길 기대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등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할 거고요. 묘학사에서 이렇게 율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분위기는 나고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생략됐는데 그나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만으로도 많이 만족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연등의 문화를 열어가는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비록 랜선이지만 인천의 스승인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는 불자들의 열기는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부산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친환경 문화포교도량 행복선언이 코로나19 치유와 극복을 발언하는 행복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행복선언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2021 다시 봄 그리고 치유를 주제로 한지공예, 목공예 등 전통공예 작품 전시와 친환경 제품 소개, 작은 음악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했습니다. 주지 윤광 스님은 이제는 사찰이 도심 속으로 내려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이자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친환경 문화 포교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지역 사회를 보살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선언은 도심 포교를 발언하며 폐업 목욕탕을 인수해 건물 전체를 포교 도량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조계종 청주 마야사가 지난 2일 마야사 교육관 갤러리에서 개원 9주년과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김백설 작가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마야사 주지 현준 스님은 화엄경의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가르침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가라고 소개하며 전시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러스트 기법을 통해 동화적 이미지의 부처님을 표현하고 있는 젊은 불자 예술가인 김백설 작가는 부처님 봄을 주제로 코로나로 부처님 오신 날과 봄을 만끽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전시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백설 작가 일러스트전은 오는 31일까지 마야사 교육관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제주 태고원을 부패방지 청렴인증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제8회 UN 국제 부패방지의 날을 기념하며 지난 2일 제주 태고원에서 진행된 인증식에는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원더코 상임대표와 부패방지 국민운동 범불교 전국 총회장 탄해스님,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에 이어 현판식을 진행한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과 제주 태고원은 부패방지에 앞장서며 청년 문화 확산을 결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은 전국 300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명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고담 정토문화원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백미 1,000kg을 전달했습니다. 고담 정토문화원은 어제 부산 천불정사에서 원장 고담 스님, 장전 3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 돕기 백미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백미 1,000kg은 장전 3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고담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앞으로도 어려울수록 이웃과 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담 스님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종 천불정사에서 고담 정토문화원으로 법인을 변경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